먼저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갑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동작 제4선거 출신으로 서울시의 민주통합당 원내 부대표와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내년 2013년 은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한 천만 서울 시민들의 고통 해소와 연간 1,8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방지를 위해 서울시의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의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업무처로 2011년 10월부터 현재 1년째 시범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그 책임 규명과 이해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기한 시간에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형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고통 해소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 음식물 처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그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또 보관이라든지 배출 과정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냄새 없는 방식으로 음식물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간 1,800억 원 예산 낭비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연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1,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내년 1월 1일부터 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량제가 실시되면 이따 답변하시오. 종량제에 대해서. 네, 근본적으로 좀 많은 쓰레기가 서울시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된 124만 톤 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하기 위한 뭐 대책은 세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종량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종량제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하려고요. 네. 종량제는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이따가 네.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은폐수 해양투기 금지라는 은폐수를 네. 처리 이게 그 대책은 또 그것도 종량제입니까? 은폐수 대책은 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은폐수가 해양 투기되는 게 940톤이었는데 예. 금년도에 홍보도 하고 좀 해서 많이 줄어서 622톤이 지금 해양 투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620톤에 대해서는 중랑 하수 처리장을 지금 한 250톤 규모를 지금 5군데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는 지금 해양 투기하고 있는데 내년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 내년에 그러니까는 중랑 하수 처리장에다가 200톤 정도 집어넣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 쪽의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육상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전부 확보를 해서 내년 1월 1일 날부터는 지금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면 이미 저 모든 게 설비가 끝났어야 될 네, 거예요.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됐어요.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는 말에 네. 진실이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내년에 당장 은폐수 처리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박원순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자료가 우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음식물 쓰레기 종합대책 맞습니까? 네. 네, 그런 다이어그램 같습니다. 네. 이게 언제 세운 대책입니까? 이건 뭐 진즉부터 2009년도 예. 세운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 때 세운 대책입니다. 본부장님, 그 오세훈 시장님 재임 기간에 디자인 기획관을 역임하셨죠? 네. 예. 그러면 디자인 서울을 내세운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환경 정책과 네. 그리고 현재 자원 선순환을 지향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환경 정책과 차이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하여튼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이라든지 그 은폐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그 재활용 쪽에 굉장히 많은 강점을 두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세웠던 자원화 시설 이따 거론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전혀 우리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시간이 40분이 남아 있으니까 38분 남았습니까? 충분합니다. 디자인 서울을 표방한 환경 그 마스터 플랜을 근거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대로 아직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당시에는 디스포저 방식을 파일럿으로 했었죠. 그랬는데 디스포저 방식이 그 하수구를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좀 예, 지금은 아까 그 정책에 맞는 거하고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디스포저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정책에 우리 서울시 정책에 보면 가정에서 감량기를 통하여 배출되는 부산물을 모두 소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소각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디스포저 방식은 디스포저 방식이 아니고 원 기본 정책 말씀드린 겁니다. 예, 기본 방침은 저희들이 지금 66%를 재활용을 하고 있고 22%를 소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2% 정도를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래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소각을 하는 걸로 네. 그동안 정책으로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소각을 할 경우에서 20% 이상의 에너지가 더 소모됩니다. 건조하여 소각 시 톤당 건조 비용을 또 생각한다면 약 33만 원에 이르고 이러한 행위는 정책과 전혀 상반된 그리고 디자인만을 내세우는 환경 정책에서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세웠던 정책과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리고 계속 하라고 결제하신 내용입니까? 그 지금 소각하는 것은 옛날부터 소각장이 지어져 가지고 거기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그 재활용 부분을 특히 그 단독주택 부분에 그 분리수거 같은 게 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하게 되면은 그 재활용 쪽 포션을 더 늘리고 매립이라든지 그 소각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특히 저희들은 매립 쪽을 좀 많이 줄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나오는 것은 자동 집화 시설 은평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오물 분쇄기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한번 영상물을 보셨죠? 그러면 오물 분쇄기 사업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디스포저 방식은 내년 지금 실험적으로 파일럿은 지금 가능하지만요.
그 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20% 이상 고용물이 그 빠져나갈 경우에는 그 설치를 못하도록 지금 환경부 고시로 금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그렇게 예, 금지를 좋습니다. 시켜놨습니다. 그래, 우리 그 마스터 플랜에 보면 오물 분쇄기에서 갈아서 나온 것을 하수 광구를 통해서 그 물 재생센터에서 이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네, 그런 시설 계획이 맞고 정책이 맞는 거죠. 오물 분쇄기를 시범 사업을 한 것은 네, 하수 광구를 통해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네. 그걸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바이오가스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수구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원 환경 정책에서 시간이 제한되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네. 예. 근데 아직 업무 전반을 다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11개월. 11개월 되셨어요? 11개월 했어요. 예. 오물 분쇄기로 정책을 세운 것은 분쇄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근거에 의해서 환경부로부터 한시적으로 그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시범 사업을 하게끔 했고 그 시범 사업을 한 장소는 신도시나 대규모 주택단지를 이제 개발한 지역에서 하수관과가 분류관과 합류식이 있는데 분류관으로 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물 분쇄기를 가지고 정책을 세웠었던 사실상 모양은 좋죠, 편하고. 근데 이게 서울시가 목표라고 있는 자원이 순환되는 수도 서울 건설 정책하고 부합됩니까? 그 디스포저 방식으로 해서 그 방식은 사실은 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예, 그것은 관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 간거가 우리나라에 분류식이 13%밖에 안 됩니다. 합류식이 87%예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그 애국을 적용을 합니까? 음식물 성향도 다르고. 또 자동 집화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 집화 시설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동 집화 시설은 은평 뉴타운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은평 뉴타운은 몇 세대죠? 한 15,000세대 정도. 예, 15,200세대. 네. 이 자동 집화 시설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상에 그 문제거리에 자동 집화 시설 누가 떠안을까?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연간 유지비 25억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 방식대로 운영을 한다면 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일반 수거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 운영비를 지금 누가 내고 있습니까? 서울시 그 쓰레기 봉투값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가 절반, 저희들이 절반, 한 10억 정도씩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억이 들어가고 평상시는 5억이면 되는 거 20억이 더 들어가는 결과로 해서 그럼 은평구가 이제 10억을 내고 서울시에서 10억을 내겠나? 아니 어렵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편리성만 추구하는 그 특정 지역 사람들 수거 비용을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그 사실은 그 소각장 운영비거든요. 그쪽에 48톤짜리 소각장이 있는데 그 소각장 운영 관련 비용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집화 시설을 통해서 소각장에서 소각이 되는데. 자, 그래요. 그러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나오는 형태는 거기는 지금 좀 용융식이거든요. 그 녹이는 쓰레기를 좀 고도 한 1200도 정도 높여가지고 녹이는 방식이어가지고. 본부장님. 예. 자동 집화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를 두 개를 통해서 투입을 해서 예. 하나의 관로로 흡입을 해서
시간 차이에서 하는데 뒤죽박죽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상 아주 예쁜 보기 좋은 먹기 좋은 케이크 상태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태우고 나면은 태우는 게 아니고 이게 녹이는 방식이어서 케이크 방식으로 나오는 예, 건데. 그거 자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다음에 벽돌 같은 것으로 만든다든지 그것도 그 나머지 잔재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들을 지금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갖다 녹여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런 공법이 있어요? 아니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4개 우리 쓰레기 자원화 시설 쪽 그 잔재를 가지고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는 디스포저 방식, 자동 집화 시설, 우리 수도 서울 자원이 순환하는 수도 서울 건설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종량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네, 종량제를 추진함으로 해서 아까 자꾸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감량되죠? 총량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저는 한 30%까지도 감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30% 감량되면 나머지 70%는 은폐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처리해야 되겠죠. 당장 내년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해양 투기가 금지된 은폐수 해결 방안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자,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로 해가지고 50% 이상 이렇게 뭐 아까 얘기한 70%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방법이 50% 이상 근 7, 80%까지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 종량제로 해가지고 지금 그 처리 비용은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30% 정도 줄어든다면 아까 네. 한 1,200억, 1,100억 정도 좀 됐으니까요. 줄일 수 있겠죠. 한 또 3, 거기에서 수고 비용을 처리 비용을 8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 예. 또 종량제로 해서 주민들의 그 고통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좀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지만 좀 알뜰살뜰한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지리라고 봅니다. 특히 그냥 버렸던 본부장님 물기도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 보셨어요? 저는 많이 버립니다. 몇 층에 사십니까? 4층에 삽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십니까? 네. 가지고 내려올 때 옆집 아주머니, 위집 아저씨 같이 만나면 좀 불쾌하죠? 네. 좀 민망하기도 하시고요. 좀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게 조금 고통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미루다가 싸우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정말 우리의 해양 투기 금지되는 은폐수 해결 방안 종량제 가지고는 참 해결 방안이 아니죠. 만약에 100%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행해야죠. 해야 되겠죠. 네. 예. 집행부가 서울시의 시민들과 의회에 약속한 정책 방향과 추진 사업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십시오. 본부장님, 서울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도 서울 건설과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 제1의 재활용 도시 건설 계획과 부합한지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부합하는지 보시고요.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부합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녹색 산업 육성 정책이 또 맞습니까?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요.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시장이 되었음에도 서울시의 환경정책은 천만 시민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무늬만 친환경, 저탄소 녹색 정책으로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이 이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박원순 시장께서 2017년까지 마을 공동체 1000개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뭐 그런 일을 말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 세계시장 회의는 어떤 기구인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기후 변화가 우리 지금 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뭐 중앙 정부도 중요하지만 그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도시의 시장들이 이 기후 변화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지금 한 80여 개 도시 시장들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은 이 비전과 열정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 정책과 일선 책임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장님 정책과 겉돌고 있고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또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비추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1000만 서울 시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통 해소 대책, 우리 본부장님이 미리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쓰레기 문제는 사실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더욱더 그런데요.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제 강구하고 있죠. 뭐 지금도 이미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 해양 투기 금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줄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감량화한다거나 좀 더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여러 방법들의 개선이 또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확실한 아직까지 고통 해소 대책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대안이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노력해야 해야 되겠죠. 네, 네. 예. 그리고 연간 1,800억 원이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예산에 대해서 여기를 절감할 수 있는 우리 또 서울시장님의 그 대안은 있으십니까? 뭐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는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정책 박람회라는 것도 열어서 그 서울시에 제안하고 싶은 뭐 기업이나 또 단체나 주민들이 와서 그 해당 시국장님들한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했고요. 특히 이 뭐 음식물 쓰레기 분야에서 그런 좋은 기술적 발전이라거나 좋은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귀 기울여서 듣고 또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서울시에서 이게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서 우리 서울시의 이제 주민 간, 또 구청 간, 또 그 피해가 인천시, 경기도, 충청 남북도, 강원도 지역 주민들까지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간의 그 갈등을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확산돼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마을 공동체 내 그 구성원 간 도시와 농촌의 마을 공동체가 아니라 그게 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기본적으로 뭐 님비 현상도 있는데다가 이런 그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쓰레기가 생산된 그 지역에서 해소하는 것이 저는 사실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워낙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이제 그런 지역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수도권 매립지를 만들어서 그게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에
소지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함께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또 불가피한 경우는 다른 지방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당장 내년만 되면 경기도로부터 환경세를 더 받겠다.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게 모든 게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이거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비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겠죠. 네. 예.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또 추진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더군다나 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많이 이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 오염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면 그때 추진 또 해야 되겠죠. 네. 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 매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124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고민해 본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제가 특별히 아직 그 연구를 하거나 그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지금까지도 그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그 처리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가능하면 그것이 그냥 뭐 태워 없앤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어떤 재순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것을 뭐 사료한다거나 예.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뭐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은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뭐 그렇게 충분치는 않다. 예,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가 이제 모든 게 이제 경제적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사료화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퇴비로 사용했을 때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원료로 사용하면 세 번째로, 그걸 갖다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면 네 번째로 이제 수익이 창출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반대급부죠. 사료로 사용하면 하죠. 그리고 퇴비로 사용하면 고부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서울시의 아까 기본 정책대로 갈아서 하수도로 버리고 소각하고 있는 이런 정책,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료한다거나 또 바이오가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원천적으로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걸 감량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가정에서 그걸 줄일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이동하는 그 경비를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되지 못한 그 사유가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일단 시장님 음식물 쓰레기로가 남은 음식물이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그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시장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남은 음식물 속에 염분이 많이 있어서 곤란하고 분리수거 불량으로 해서 일반 쓰레기와 오물이 혼합되어 있어서 그리고 수거 기간이 3, 4일 이상 이렇게 체류됨으로 해서 부패되어서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식당에서 발생된 남은 음식물이 부패되기 전 수분과 염분을 동시에 제거하고 오물이 혼합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550만 톤 중에 100만 톤이 건조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100만 톤이 부산물이 있다면 사료나 비료로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모든 추진해왔던 방법대로 갈아서 하수도로 버리고 태워서 없애고 이건 맞지 않는 것이죠. 예. 우리 음식물 쓰레기 자원 선순환 종합대책 지원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예, 뭐 이번에 준비하면서 예. 들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약 3,400톤, 연간 124만 톤이나 됩니다. 124만 톤에 물이 약 97만 톤, 염분이 약 3만 톤입니다. 물과 염분 100만 톤을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결국은 자원화를 저해하고 있는 100만 톤입니다. 자원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이 100만 톤을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하면 현재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톤당 한 14만 5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처리 비용을 600원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하수 1톤 처리하는데 원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뭐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가는 한 100원 들어가고 하수 광고 유지 관리비 해서 596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연간 한 1,45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염분이 빠진 약 24만 톤의 부산물은 축산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톱밥이 있습니다. 이 톱밥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경제 가치로 따진다면 한 520억 원이나 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대책을 종합해 보면은 은폐수 발생과 악취 및 소강에 따른 환경 호르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물과 염분 100만 톤을 건조해서 100만 톤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대문 자원화센터 같이 시설이 큰 그런 시설들이 불필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기고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사태까지 가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위에서 마련한 대책과 박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살리기 사업이 이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우리 박 시장께서 적극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법과 불공정한 업무처로 방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신 정책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현실에 맞게 이렇게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 선순환 특별위의 대책은 의회 특위 의원님들과 농촌 진흙적 소득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농촌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농협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그리고 지자체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서 세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종합대책과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여서 집행부를 지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보완하기는커녕 불법과 불공정법으로 시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조사해서 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어쨌든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용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재활용된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기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것이 충분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비용의 측면에서 합당한 것인지 이런 걸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의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예. 예. 이목희 본부장님 다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음식물 쓰레기 자원 선순환 종합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 읽어보셨죠? 네. 예. 그러면 거의 다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전반기 소속된 상임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수차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자원순환 촉진법, 녹색산업 육성법, 기후환경 대응의 기본 원칙, 폐기물 관리법을 적시하면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원에서 물과 염분을 신속히 제거하는 일이
핵심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와 같은 친환경 녹색 기술과 공법을 시스템으로 도입할 시 그 효과는 첫 번째로 연간 약 1,8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음폐수를 발생을 막아 2013년 음식물 쓰레기 천안 처리의 대란을 막을 수 있고, 세 번째로 물 100만 톤을 하수구를 통하여 배출시킴으로써 건조하는 데 필요한 약 100만 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고, 넷째로 수거 및 운반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악취 발생과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발생을 막을 수 있고, 다섯째로 염분의 제거로 자원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의 거양을 우리 기후환경본부장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사업을 표류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 반대 명분을 위에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천만 시민들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네. 준비를 잘 했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본부장님,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특위에서 마련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5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 기술의 감량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기후환경본부는 해결할 수 없는 기종만을 선정하여서 사업을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원 선순환을 위해 선정한 제품은 2008년 이미 사회 문제가 됐던 제품들이고, 이들 제품으로 감량 시범 사업을 했던 서초구청 예산 낭비와 주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만 주었다고 어제 공청회에서 소식 들었습니까? 네. 예, 어제 공청회에서 낱낱이 밝혀졌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듣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특위에서 마련한 사업이 실효성이 없음을 입증하겠다는 그런 심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초구청 시범 사업은요, 잘 아시다시피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은 것으로 지금 해서 말씀드린 대로 네. 5가지 원칙을 제가 얘기한다 했죠. 친환경적으로 감량 사업을 하려면 자원 선순환을 할 수 있으려면 5가지 사항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보고서를 습득하셨느냐고 처음에 여쭸던 것입니다. 네, 네. 더군다나 기후환경본부는 시범단지를 분산하여 가지고 자원 선순환을 위한 부산물 수거를 불가 또는 어렵게 만들어서 특위에서 마련한 퇴비화 과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25개구에 아주 다양하게 50%씩 나눠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서에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임위에서 더군다나 또 보고서에 수없이 얘기를 해왔던 일입니다만은, 기후환경본부는 참여한 감량의 성능을 평가할 수 없도록 또 조작과 왜곡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설명을 좀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제가 엄청 잘못한 것처럼 보이시는 것 같아서 예, 예. 저기 하는데요. 아니 왜해서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기기를 한번 선정을 해갖고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소비자 시민 모임 소시모는 굉장히 그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성과 자, 공정성을 시간이 없으니까 가지고 제가 그 있습니다. 말을 맡겠습니다. 네.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네.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의뢰를 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염분 제거율이라고 했습니다. 염분 제거율을 할 때 처음이냐 음식물 쓰레기의 염도가, 아니 들어보세요. 염도가 4.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나왔을 때 제거돼서 나오는 율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첨언이나 염도를 측정하지 않고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농산물을 그대로 해서 염도가 하나 들어있지도 않는 것을 갖다 넣어가지고 어느 제품이 0.96, 1%가 안 들어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까? 의원님 이게 굉장히 좀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의원님들이나 우리 간부님들이 잘 못 이해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자, 그 가장 부분은 지금 1분밖에 안 전문기관이라고 남았어서. 하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산업기술시험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저는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게 자, 잘못됐다면 본부장님, 네. 용역을 발주할 때
내가 주문 사항대로 요격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산업시험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서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여러 번 간곡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은 관계로 마지막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끊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국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연간 약 550만 톤, 세계적으로 약 13억 톤이 발생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유기물이 풍부한 13억 톤의 음식물 쓰레기는 이산화탄소 또한 시장께서 그토록 열정을 갖고 수행하고 계신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전 세계 100여 개 도시가 함께 공유하는 기후 환경 세계 도시개폐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1년째 투입하고 있는 종합대책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특감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